초등학교 교장으로 4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72세 최정호 선생님은 평생 청결을 중요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30만 원짜리 고급 향수를 뿌리는 것이 일과였죠. 그런데도 어느 날 8살 손자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와, 여기 할아버지, 냄새가 정말 심하다. 손자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말이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최 선생님의 귀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최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날 이후로 손자가 오는 날이면 자신의 방에 숨어 계시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버님 같이 저녁 드세요 라고 부르면 나는 먹었다며 거절했고 손주와의 즐거운 시간도 포기하셨습니다. 한 달 후 우울증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신 최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두렵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정확히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최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려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함께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요즘 좋은 향기가 나요라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노인 냄새 관리법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50년간의 의학 연구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어떤 비싼 제품도 필요 없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최 선생님처럼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의로 50년간 일해온 76세 박병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3만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면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노인 냄새에 관한 진실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99%는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특유의 체취가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가족들조차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에게서 특별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72세 최정호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매일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아이가 아, 여기 할아버지 냄새가 나네.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그 말에 최 선생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그 후로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의심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 냄새는 과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진 현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저분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뒷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냄새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 냄새가 발생하는 과학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는 3가지 중요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들이 바로 노인 특유의 체취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땀 분비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의 땀을 배출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양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은퇴한 79세 김영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땀의 감소는 독소 배출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땀이 덜 나니까 냄새도 적게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으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화학적 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네날NONenal이라는 불포화 알데히드 물질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 소재 피부과에서 근무 중인 45세 이지연 박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노네날은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피지 내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데 40세 이전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이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평균 35% 정도 감소합니다. 대학병원 치과에서 40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74세 박정민 치과의사는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주부 이미경님은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안감이 들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특유의 체취를 형성하게 됩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신체 내부의 생화학적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발생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체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인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노폐물 제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내 독소가 혈액을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직후 36-38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약 250ml를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밤사이 농축된 체내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총 6잔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커피나 차, 주스 등은 순수한 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햇빛 노출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매일 20-30분간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은 시간대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야외에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는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의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적절한 발환을 유도해 피부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킵니다. 이때 무리한 운동보다는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의 편안한 페이스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올바른 방식의 샤워와 목욕입니다. 매일 한 번 38-40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온열감을 위해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38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몸을 담그는 전신 목욕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수 목욕은 피부 모공을 확장시켜 깊은 곳에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노인 특유의 체취는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특별한 제품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샤워나 목욕 시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 특유의 채취 중 약 90%는 단 3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지 않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중점 관리 부위는 피부가 접히는 부분입니다.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쪽, 팔꿈치 안쪽과 같은 피부 주름 부위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곳은 구조적으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목과 귀 뒤는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 많은 분들이 씻기를 소홀히 하는 부위이지만 의외로 이곳에서 강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샤워 시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이런 접힌 부위를 꼼꼼히 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점 관리 부위는 채모가 집중된 부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와 같이 털이 밀집한 부위는 땀과 피지가 모발 사이에 쉽게 축적됩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샴푸를 발라 거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문질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에 쌓인 피지와 각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남성 어르신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채모도 관리가 필요하며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하여 채모 깊숙이 거품이 침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점 관리 부위는 땀샘이 밀집한 부분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은 에크린 땀샘이 많이 분포하여 땀 분비가 활발한 곳입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통풍이 제한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발에서 발생한 냄새는 신발에 흡수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의류나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부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이제 채취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씻는 방법뿐만 아니라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 화학 성분의 균형을 맞추는 올바른 식습관은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일상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십시오.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조직의 산화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이러한 산화 과정을 늦추고 채취 발생을 억제합니다. 베리, 류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적포도, 토마토, 고구마, 브로콜리, 녹차, 다크 초콜릿과 같은 식품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국내 유명 한의원을 운영하는 71세 정태영 한의사의 경우 항산화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 조절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마늘과 양파 같은 알륨ALLIUM 계열 식품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이 식품들은 섭취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채취를 줄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ALLICIN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하며 몸속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매일 마늘 1-2쪽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수박, 오이, 샐러리, 배, 파인애플 같은 식품은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부산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67세 이순옥 씨는 매일 아침 오이 1개와 사과 1개를 섭취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취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체내 탈수를 유발하여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커피를 즐기신다면 하루 1-2잔으로 제한하고 알코올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변비는 체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결국 피부를 통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귀리,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에 이어 이번에는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속 환경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전체 체취 관리에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강 내 미생물의 비정상적 증식은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냄새가 호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양치질입니다. 하루 최소 3회,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양치질만으로는 구강 내 모든 세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혀 표면의 관리입니다. 혀의 표면은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쉽게 축적됩니다. 실제로 구강 내 세균의 약 80%가 혀 표면에 서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혀 세정을 위해서는 전용 도구인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도구는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5,000원 내외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구역질 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나 꾸준히 시도하면 점차 적응됩니다. 강원도에서 소규모 과수원을 운영하는 73세 황정호 씨는 처음 일주일은 혀 클리너 사용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입 냄새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침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구강 건조증 제로스토미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침은 자연적인 구강 세정제 역할을 하며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침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일리톨이 함유된 무설탕 껌을 식후에 10-15분간 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은 구강 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자극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구강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중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침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취침 전에는 충분한 양치질과 함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 동안 침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공 타액 스프레이나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구강 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주질환이나 충치는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몸과 구강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몸을 깨끗이 관리해도 의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의복은 우리 피부와 직접 접촉하며 체취를 흡수하고 보존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의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옷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한번 착용한 옷에는 피부에서 분비된 땀, 피지, 각질이 남아있으며 이는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9세 강병철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으로 옷을 3-4일씩 입었는데 매일 갈아입기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의류 소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땀과 체취를 가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면, 마,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의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100% 면 소재가 이상적입니다. 면은 흡습성이 뛰어나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빠르게 건조되며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노년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세탁 방법 역시 채취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류를 세탁할 때는 40-60도 사이의 온수를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세제에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첨가하거나 세탁 시 식초를 소량 함께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세탁 후에는 가능한 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여 의류에 남아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계절에 따른 의류 관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 분비가 많아지므로 더 자주 옷을 갈아입고 가능하면 하루에 2번 샤워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여러 겹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때는 몸에 직접 닿는 내의와 셔츠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장 관리도 냄새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옷장 내부에 건조제나 방향제를 두면 의류의 습기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활성탄 주머니나 말린 라벤더 묶음을 옷장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절약 습관으로 인해 같은 옷을 여러 날 입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냄새 관리에 불리합니다. 옷을 아끼는 것보다 채취 관리를 통한 사회적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류 관리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구류와 생활환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침구류와 생활공간에 냄새가 배어 있다면 채취 관리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약 13을 침대에서 보내기 때문에 침구류 관리는 노인 냄새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침구류 관리의 핵심은 정기적인 세탁과 환기입니다. 이불 커버, 베개 커버, 매트리스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람은 수면 중에도 평균 500ml의 땀을 배출하며 이와 함께 피지와 수천만 개의 각질 세포가 침구류에 흡수됩니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세균과 진드기의 번식을 촉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어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인천에서 소규모 문구점을 운영하는 70세 이민우 씨는 침구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했는데 주간 세탁으로 바꾼 후 방 안의 공기가 훨씬 상쾌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베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베개 표면에는 두피에서 분비된 기름과 각질이 다량 축적되며 이는 강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베개 커버는 가능하면 3-4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베개 자체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개와 이불 속통은 1-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침구류 내부에는 수백만 마리의 진드기와 그 배설물, 각종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구류 관리와 함께 생활공간의 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각 10-15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외부 공기의 순환은 실내에 축적된 냄새 분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균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에도 짧게라도 규칙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생활공간 내 특정 구역은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습도가 높고 유기물이 많아 세균 번식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런 공간은 하루에 3번 이상 환기하고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제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는 베이킹 소다나 활성탄을 두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실내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해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이비와 같은 식물은 공기 중에 독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서 언급한 침구류와 생활 환경 관리에 이어 이번에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발과 신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단순히 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몸 냄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의 각질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은 인체에서 땀샘이 가장 밀집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한쪽 발에만 약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 평균 240ml의 땀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땀은 그 자체로는 무취이지만
발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더구나 발은 대부분의 시간을 통풍이 제한된 신발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발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세정입니다. 매일 샤워나 목욕 시 발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이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정해야 합니다. 발 전용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세정 후에는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이므로 수건으로 꼼꼼히 닦거나 드라이어를 사용해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양말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깨끗한 양말로 교체해야 하며 가능하면 100% 면이나 모섬유와 같은 천연 소재의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합성 섬유에 비해 흡습성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좋아 발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발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 중 양말을 한 번 더 교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 관리는 발냄새 억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발을 번갈아 신는 것입니다. 최소 2세켤레의 신발을 준비하여 하루 착용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내부는 발에서 배출된 땀을 흡수하여 습도가 매우 높아지며 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발 내부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신발 안에 뿌려두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또는 전용 신발 방향제나 수 탈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 신발 안에 넣어두는 것도 습기를 흡수하고 냄새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신발을 세탁할 수 있는 소재라면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 전용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알량이 많은 경우에는 발 전용 파우더나 제한제를 사용하여 땀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발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채취의 주요 원인과 각 부위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노인 특유의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인 채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로 땀 분비량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둘째로 피지 성분 변화와 노네날NONENAL 생성, 셋째로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한 구강 건조증, 넷째로 불충분한 위생 관리, 다섯째로 부적절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 부족, 여섯째로 의류 및 생활 환경의 부적절한 관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노년기 특유의 채취를 형성합니다. 채취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추천합니다. 매일 6에서 8잔 약 1.5에서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은 체내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반드시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아래에서의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자연스러운 발안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 시에는 세 가지 핵심 부위 피부 주름 부위, 채모가 많은 부위, 땀샘이 밀집한 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십시오.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간의 전신 목욕을 통해 깊은 모공 세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베리류, 토마토, 녹색 채소, 마늘, 양파 등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능한 제한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관리는 하루 3번의 양치질과 함께 혀 클리너를 사용한 혀 세정, 무설탕 자일리톨 껌 사용 등을 통해 철저히 해주십시오.
의류와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 공간은 하루 2번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개선 효과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인 채취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관계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의 변화를 시작하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